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영건 의원입니다. 사상 초유의 고교 배정 참사와 관련하여 23일 최규진 교육감은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여러 가지 수습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학부모들의 분노와 불신은 아직 사그러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들이 받은 깊은 상처는 어른으로서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세종시 교육청은 이토록 어처구니 없는 참사를 큰 교훈으로 새기고 심기일전해야 됩니다. 세종시 교육청 조성도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그 부서장으로 있는 기획조정국의 업무는 무엇입니까? 예, 세종시 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조정하고 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또한 세종시 교육의 그 청사진을 그리고 또 각 부서의 사업 등 전반적인 교육 행정을 기획하기도 하고 또 조정하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세종시 교육청 기획조정국은 만신창이가 된 세종교육을 바로 세우고 불신과 불안을 걷어내어 교육을 정상화시킬 그런 책무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번 고교 배정 참사를 겪으면서 고교 서열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국장님, 예, 우리 세종시에 고교 서열화가 실체적으로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유로 그런 말씀하십니까? 세종시 교육청은 고교 평준화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전체 모든 고등학교의 상황 평준화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그 관내에 고교 서열화는 존재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 특히 학생들 이 고교 서열화에 대해서 가장 우려를 하는 것이고 또한 최근의 문제도 이 고교 서열화를 우려하는 그러한 마음 때문에 아직 세종시 교육청에서 과연 고교 서열화가 없다 한다면은 앞으로도 고교 서열화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는지 그에 대해 불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도 최근 수시와 정시 대학 입시 결과를 분석해 보니까 아직 고교 서열화로 할 만한 그러한 근거는 없습니다. 오히려 선호도는 있지만은 입시 결과 지역적으로 학교별로 골고루 성적을 내고 있다는 것이 본 의원의 분석입니다. 맞습니까? 예, 지금 그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학교가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교육력 향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좀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번 사태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무너졌습니다. 신뢰가. 국장님. 예, 지금 우리 세종시 교육청이 새로운 업무를 시작한 지 불과 한 달로 채 안 됐습니다. 교육력 향상을 위한 그런 대책이 피부에 와닿도록 현실적이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데 이에 대해서 한번 아는 대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고교 고등학교 서열화 우려 불식에 대한 방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고등학교 교육력 재고 종합계획을 수립 실시하여 고교 상황 평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일부에서 우려하시는 고교 서열화 문제에 대해서는 일부 신설학교는 학교 설립 초기에는 약간의 그 학부모님들이 우려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설학교와 정원 미충원 학교에 대한 조기 안정화 방안을 강구하여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고등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해서 교과 중점학교 확대,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등 교육과정 특성화를 위해 금년도에 21억 원의 예산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23일 교육감께서는 그 기자회견을 통해서 특별 예산을 수립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그 특별 예산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예, 지금 방금 말씀드렸지만 고등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해서 교과 중점 학교를 확대하고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을
특화하고 확대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올해 동지역에 있는 모 고등학교에서는 중점학교 학급을 2개 학급을 운영하면서 그 결과 입시 제도 상당히 괄목할 만한 성장을 거뒀습니다. 그렇죠? 예, 뭐 어느 학교라고 밝히긴 어렵지만은 중점학교에 대한 운영도 있지만은 그 학교 구성원 즉 교장 선생님과 관리자 그리고 교사들의 열정이 최근 발표된 그 입시 성적을 말해줍니다. 자, 그렇다면은 예산만 투입한다고 이 교육력 향상이 되지 않습니다. 교사의 열정 그리고 관리자의 그런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이런 것들을 이뤄내려면은 어떠한 정책이 필요합니까? 저는 세종시 교육청이 지금까지 잘해왔다고 자꾸 말씀하시겠지만은 실제 학부모들이 원하는 것, 학생들에 맞는 것 이런 것들이 정책으로 반영됐는지 실행됐는지 상당히 의문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즉 우리 학교는 우리 세종시는 교사들을 연수할 만한 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동안 충남 교육청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우리 교육원이 5월이면 이제 완공이 되는 것이죠. 예, 시설물이 완공이 됩니다. 교사에 대한 교수학습법 향상 이런 것 등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예,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종교육원이 금년 1월 1일 날 새로 출범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그 시설물은 4월이나 5월경 현재 완공 입주 예정이 되겠습니다. 특히 근본에 세종교육원을 신설하면서 교육연수부, 유아교육진흥부, 교육연구부를 신설하면서 관련 연수를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대학 입시 결과에서 우리 세종시는 수시로 입학한 학생들이 80 내지 90%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렇다면은 수시에 대한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이라든지 단위학교 진로 진학 지도에 대한 그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대책이 마련돼야 되는데 특히 입학 사정관제를 활용하는 방안은 사실은 수시에 대한 가장 적극적인 대비 방식인데 2018년도 자료를 보면은 입학 사정관제 활용은 2개 학교뿐입니다. 즉 뭐냐면 서울대와 경기대 두 곳의 그 입학 사정관제만 초빙해서 또 단위 학교별로 설명해냈습니다. 국장님, 예, 수시 입학이 80 내지 90%인데 이에 대해서 입학 사정관제 활용에 대해서 왜 이렇게 저조한 것입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향후 대학 입학 사정관에 대해서는 사정관 제도 활용에 대해서는 그 구체적인 계획을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상황을 하나를 예를 말씀드리면은 금년도에는 대학교 입학 사정관을 기회가 되면은 우리 시로 초청하는 설명회라든지 또는 우리 교육청에서 직접 대학교 입학 사정관을 찾아가서 우리 세종교육청의 교육과정의 특성이라든지 우리 학생들의 우수성 등을 널리 홍보하여 학생들이 대학 입시에 여러 가지 좋은 여건을 조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입 지원단이라는 우리 지금 그 관내 80여 명의 교사로 구성된 그런 TF팀 있죠. 예, 그 대입 지원단에서 그동안에 진로 진학 지도에 대해서 지원해 왔지만은 사실 우리 학교 학생들이 주로 입학을 하는 그런 대학의 입학 사정관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해둡니다. 또한 이번 고교 배정 참사를 통해서 나타난 것이 세종시 교육청은 위기 관리 시스템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작동을 안 한 것이 아니라 위기 관리 시스템 자체가 존재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시인하십니까? 예, 좀 그렇다면 반면 교사로 삼아서 당장의 위기 관리 시스템을 좀 구축을 해야 되는데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근본 고등학교 입학 배정 관련해서 우선 대책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입학관리팀에 전산직을 보강하고 관련 업무 매뉴얼을 전면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업무 담당자에 대한 연수 강화 등을 통하여 재발 방지 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위기 대응팀을 구성하여 사안 발생 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 나와 계시지만은 추가 배정, 그러니까 다음 달 중순에 이루어지는 입학 전 전입 학생들에 대한 배정 문제로 관심이 많습니다. 또한 불신이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추가 배정할 것인가 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 평준화 고등학교 추가 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추가 배정 정원은 2019년 1월 31일 현재 학생 결혼 수가 추가 배정 정원이 됩니다. 추가 모집 배정에 참여하는 지원자는 입학 원서 제출 시 입학을 희망한 학교를 3개 지망까지 희망 순위별로 지원합니다. 추가 모집 배정은 100% 추첨으로 진행되며 제1지망 지원자의 수가 해당 학교 정원에 미달할 경우 제1지망 지원자 전원을 배정하고 제1지망 지원에서 배정받지 못한 제2지망 지원자를 추첨 배정합니다. 그리고 동일한 방법으로 제3지망 지원자까지 추첨 배정하게 됩니다. 지금 이제 2차 배정 결과를 가지고 이제 그 배정을 하게 되는데 예, 학부모님들하고 학생들이 통학거리가 길다는 것,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큰 문제입니다. 이것은 배정 방법에서 1지망을 근거리 배정을 하지 않고 희망으로 했기 때문에 학생들이 선호한 학교로 쏠림 현상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통학버스를 운행할 것인지 아니면은 대중교통을 어떻게 하겠다는지 이런 계획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현재 우리 교육청의 그 고등학교 배정 방법은 80%는 80%는 희망과 20%는 근거리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일부 학생에 대해서 원거리 통학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제 고등학교에 대한 통학버스는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 우리 교육청에서는 시청과 긴밀 협조해서 학생들이 통학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시청보다는 교통공사와 직접적으로 협의를 해서 아침에 통학 시간에 좀 집중 배차를 한다든지 이런 쉽지는 않지만은 그런 적극적 협의해서 좀 통학 문제에 대해서 우리 없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근거리 배정을 1순위 지방으로 하는 방안에 대해서 2020년도부터 적용하시겠습니까? 적용할 수 있습니까? 지금 그 부분을 즉답드리기는 죄송하지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현재 고등학교 배정 방법은 그동안 우리 교육청에서 평준화 이후 한 3, 4년간 실시한 방식 제도이며 아울러서 이러한 그 고등학교 입학 배정의 변경에 따른 문제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한 검토와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참사를 계기로 해서 심기일전하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심기일전이 어떤 의미입니까? 예, 저희들이 새로운 마음으로 이번 기회를 삼아서 모든 문제를 다른 각도에서 좀 더 마음을 다잡고 진행하겠습니다. 심기일전의 의미를 되새겨서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최규진 교육감께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만든 그 기계인 컴퓨터를 과신한 결과가 참으로 참담합니다. 교육감님, 네. 두 번 다시 실수를 반복하면 안 됩니다. 네. 본 의원은 이번 사태를 교훈으로 전화위복의 기회를 삼고 심기일전하자고 이 자리에 나선 것입니다. 교육감님, 앞서 조성두 국장께서 교육력 향상, 위기를 기회로 하는 그런 계획을 대략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달까지 이런 대략적인 계획을 구체적으로 그리고 3월 추경에 반영하겠다면은 추경 반영까지 해서 그런 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이 사태를 수습하는 그런 각오를 짧게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고입 배정 문제로 혼란을 일으켜서 존경하는 서금태 의장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께 거듭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고입 배정 오류 과정에서 2차 배정에서 후순위 지망학교로 변경됐던 195명의 학생과 학부모님들께 큰 실망과 혼선을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지금 윤영건 의원님께서 주신 말씀과 그리고 그동안 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주신 질책과 말씀에 대해서 질책은 겸허히 받아들이고 지적해 주신 대안에 관해서는 성실하게 준비해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앞으로 학사 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해서 우리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학교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또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아까 국장도 얘기했지만 이번 고입 배정 오류 사태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분석해서 세종 교육이 상향 평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고등학교 교육력 제고 종합 계획을 말씀하신 것처럼 수립해서 시행하고 학생 학부모를 비롯한 세종 시민 모두로부터 신뢰받는 세종 교육이 되도록 정말 심기일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지켜보겠습니다. 자료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고교 배정 참사로 인해서 저 윤영 의원님 잠시 질문을 멈춰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의 본질문 시간을 다 사용하셨습니다. 보충 질문 하시겠습니까? 네. 보충 질문은 5분간 1분 1답으로 진행됩니다. 마무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고교 배정 참사로 인해서 학생들의 상처가 깊었고 또 학부모들의 마음도 갈갈이 찢어졌습니다. 또한 시민들도 교육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 계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이춘희 시장님 그리고 시청 간부 여러분, 교육감님과 교육청 간부 여러분, 이 위기를 극복해야 됩니다. 이름으로써 우리 세종 시민이, 우리 세종시가, 세종시 교육청이, 세종시의회가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같이 힘을 합쳐서 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동참하셔야 됩니다. 고맙습니다. 교촌으로 국립 번화물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원식 의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윤영건 의원님의 긴급 현안 질문에 추가 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교육감님, 답변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그 11월 23일 날 언론 브리핑을 통해서 프로그램 오류에 있어 그 업체를 조사하고 검증을 통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비롯해서 기타 이런 배상을 하신다고 언론 보도를 하셨죠? 네. 그리고 그날 또 교육 격책국장하고 중등 교육 과장을 네. 통해서 조사하고 감사를 통해서 또 돈책을 파신다고 하셨죠? 꼭 표현이 그렇진 않습니다만 같은 비슷한 뜻의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우리 교육감님이 23일 날 브리핑을 통해서 이렇게 하신다고 이렇게 한 거는 좀 적절한 시기에 이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뭐 우리 교육감님이 전체적인 큰 틀에 봤을 때는 우리 교육감님이 책임을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있겠지만 어느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그 비계적인 이유로 또 그 후에 대책을 조금
위협한다는 점은 본의원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담당 장학사가 본의원이 알기로는 3월에 경기도로 좀 변출을 가는 걸로, 그래서 장학사에서 교사로 이렇게 가는 걸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네, 개인 집안 사정으로 인해서 전문직을 포기하고 다시 가족이 함께 살기 위하여 장학사를 포기하고 평교사로 이렇게 전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이 중대한 이 일을 이렇게 담당하는 장학사가 경기도로 변출을 가게 되면 우리 그 지금 3월 달까지 조사와 검증을 통해서 그 결과물이 3월 달까지 나올 수가 있습니까? 그 교사가 담당했던 장학사님이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고 어떤 잘못을 했는지는 2월 한 달이면 충분히 조사가 될 것이라 봅니다. 단지 이 그 기계 작동에 관해서 이 시스템에 관해서는 그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지는 그건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이어서 제가 정확하게 그건 알지 못합니다만 그 해당 장학사님에 관한 조사나 이런 것은 충분히 2월 중에 진행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좀 결론을 말씀드리면 결과적으로는 큰 틀에서 보면 우리 교육감님께서 책임자시고 네. 또 우리 세종시 교육에 있어서 참 이끌어 가시는 분이고 있는데 이게 뭐 기계적인 이유로 인해서 이거를 주도하시고 이끌어 가신 장학사분이 3월에 변출을 가신다고 하니 실질적인 큰 틀에서 전체적인 교육청의 업무 관장이나 소장으로 봤을 때는 우리 교육감님께서 책임을 지셔야 되겠지만 어느 처음부터 시작부터 끝까지는 이 장학사가 주도하시고 끝까지 하셨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장학사를 3월 달까지 전출을 가기 전에 검증을 통해서 문책을 하셔야 된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시고 앞으로 이 사태를 여러 우리 세종시 교육을 위해서 우리 교육감님께서 잘 이끌어 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추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